살보다 중요한 건 몸의 균형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맹맹이의 중독증, 아주 터질 듯한 몸, 먹고 나면 바로 졸리는 식습관. 그래서 제게 문의를 한 18살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고 몇 달 뒤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예전 옷 다 꺼내 입어요. 예전에는 못 입었던 옷들을 이제는 다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졌다고 말해요. 진짜 미놈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사실 살을 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훌쩍거리던 콧물에 만성 염증으로 계속 아픈 몸을 고치고 싶어서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몸이 나아지니 살도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무려 20kg 이상이요. 살찐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망가졌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먼저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지죠? 오히려 더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왜일까요? 현대 의학은 이제 비만을 단순한 지방 축적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티졸 과다 분비를 낳고 이것이 식욕 증가와 복부 지방 축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시 악순환의 경향으로 수면 부족을 이루고 수면 부족은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 불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고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염증, 면역 이상, 그리고 대사 저하, 피부 트러블, 피로 등이 증가합니다. 즉, 몸이 고장나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식단을 조절해도 체중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한의학은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살보다 체질.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단순히 지방이 많은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비만은 결국 내 몸의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병기를 나누어 살이 찌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병기별 증상 정리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비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졸리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쉽게 설사를 하거나 묽은 변을 자주 보게 되죠. 입맛이 없고 또는 더부룩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속이 자주 차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향이 있죠. 얼굴색이 칙칙하고 누렇게 뜹니다. 다음은 담습형이 있습니다. 담습형은 얼굴이나 복부, 다리가 아주 많이 붓습니다. 눌렀을 때 물컹한 느낌의 살이 느껴진다면 무조건 담습병이겠죠. 몸을 아주 무겁고 축 처지는 피로감, 땀은 많은데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 혀에 두껍고 하얀 설태가 많이 낍니다. 다음은 기허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도 피곤한 느낌, 식욕은 있지만 자꾸 군것질만 당기는, 감기는 또 얼마나 자주 걸립니까?
기허형은 감기에 너무 자주 노출이 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말수가 줄어들고 무기력해집니다. 다음은 간울형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욱한 분들, 요즘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은 또 왜 자꾸 그렇게 쉬어지는지, 스트레스 받을수록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폭식에 단 음식이 엄청 당기죠. 목에는 이물감, 덩어리감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다음은 마지막 신허형입니다. 허리는 시큰하고 무겁게 느껴지며 조금만 일해도 허리가 무지 아픕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무릎이 약화되고 또 야간뇨가 일어나거나 유뇨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는 말할 것도 없지요. 또 귀에는 삐 하고 이명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귀가 먹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감, 공포감이 동반이 됩니다. 고전 근거 유학을 보면 비허는 동의보감에 의하면 비허하면 습이 쌓여 살이 찐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습형은 황제의 내경에 담습 체질은 비만이 많다고 전해져 옵니다. 기허는 대사저하와 에너지 소모 감소가 일어나서 비만화가 이루어집니다. 간울형은 감정 억제, 기가 막혀서 담이 너무 많이 쌓이고 그것이 폭식을 유도하고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신허는 신양 부족을 이루고 수분 대사가 저하되며 부종형 비만 혹은 하초냉허로 인한 대사 저하로 이어지면서 비만형을 이루기도 합니다. 한약은 이러한 체질의 불균형을 먼저 바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살이 잘 찌고 붓는 체질엔 복령, 백출, 택사 같은 약재가 쓰이는데요. 이들은 본초 강목에도 건비, 심습, 이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소화력을 돕고 불필요한 수분과 땀을 빼주는 효과가 있죠. 결국 한약은 살을 빼는 약이 아니라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는 약입니다. 다시 개인적인 환자의 사례로 돌아가서 미남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18살 친구도 처음에는 저는 살이 잘 빠지지 않아요. 원래 이런 체질인가 봐요. 라고 단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콧물이 흐르고 감기를 달고 살고 먹고 나면 졸리고 또 늘 피곤한 체질의 형태였죠. 검진 결과 그는 담이 잘 쌓이고 비위 기능이 아주 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제 살찌는 체질로 살고 싶지 않다면 코도 뚫고 미남이 되고 싶지? 그럼 6개월만 제대로 약을 복용하고 식습관도 함께 바꿔보자고요. 미남이라는 말에 바로 반응을 한 그 아이는 약도 꼬박꼬박 식당도 성실하게 따라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놀랄 정도였죠. 결과는 살도 빠지고 코도 뚫리고 얼굴선이 확 달라졌습니다. 물론 축농증도 사라졌습니다. 현대인이 자주 빠지는 다이어트의 함정이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너무 많죠. 간헐적 단식. 저도 이건 참 좋아합니다. 저탄고지 식단법 또는 단백질 쉐이크 식사 대체. 물론 짧게 보면 체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뭐든지 노력을 하는데 결과물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대부분 몇 달 안에 다시 요요 현상, 그리고 생리불순, 탈모, 위장장애, 정서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불균형한 다이어트의 함정이겠죠. 다이어트는 단순히 단기간의 전투가 아니라 장기전이고 체질 개선이 핵심입니다. 내 몸을 바꾸는 작은 팁.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체질 개선용 다이어트 루틴 3가지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은 비위를 깨워주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이 피를 맑게 해주고 몸에 온기를 내주면서 전체적인 기혈의 흐름을 아침부터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밤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하셔야 합니다. 간과 위장은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시간을 빼놓고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과 위장이 쉬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마니 우리 몸이 좀 더 건강하고 이 불균형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30분 이상 땀을 흘리는 활동. 저도 워낙 뭔가를 하는 바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땀을 흘리는 활동을 잘 못하게 되는데요.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하루 30분 이상 땀을 흘리는 활동은 순환을 돕고 우리 몸에 있는 쓸데없는 찌꺼기, 담을 배출하는 효과를 내줍니다. 이러한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살은 나중에 보너스처럼 빠지고 내 몸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며 건강해집니다. 숫자는 우리를 속입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몸은 더 나빠지는 경우, 체중은 같지만 배는 더 나오는 경우, 체중은 빠졌지만 피부는 늘어지고 더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살은 수치지만 몸은 메시지입니다.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하지만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닌 근육을 만드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다녀와서 6kg 이상이 빠졌지만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근육을 늘리기에 몸무게의 숫자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는 것, 그리고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한약은 그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강력하고 섬세한 도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노년에 보다 건강하고 늙지 않고 활발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변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애나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가벼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